먼저 준비해야 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오토캐드 교육 강좌 방 안에 도면 자료를 우선 넣어 놨습니다. 오늘은 원본 도면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스미우시 주택을 가지고 이번 캐드 수업을 할 예정인데 1층 평면도를 우선 다운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롬으로 다운을 받아서 자동으로 내 문서 다운로드로 들어가지고요. 다운로드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면이라고. 우선 파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도면을 우선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스미우시 주택 1층 평면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원본 파일이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그리게 될 스미우시 도면을 참고를 하자면 여기 오토캐드 교육 강좌 파트 4 단면도에 제가 최종 도면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우선 다운 받아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수업할 영상은 조금 더 보완해서 위에다가 다시 적용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열게 되면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단순화되었죠. 아까 1층 도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시험에서 사용할 도면은 이렇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해놨습니다.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만 수업할 예정이고요. 이걸 가지고 포토샵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우선 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레이어 창을 뜻하고요. 레이어 창에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에 대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 도면을 새로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창을 만들 때 바로 오픈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기본 창을 만들 수가 있고요. 혹시 새로운 창이 안 열릴 경우에 왼쪽에 로고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New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New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똑같은 창이 뜹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생기고 여기에 만들어진 창들을 볼 수 있죠. 아까 스뮤시 원본 파일 1층, 이번 시험에서 사용할 단순화되어 있는 도면, 그 다음에 새로 연 창 두 개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끄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을 열게 되면 0번 레이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레이어를 만드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면서 레이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명령어 LA, 레이어의 약자 LA라고 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이어 창을 이렇게 띄우게 되면 만들기 버튼이 여기 가장 첫 번째 New 레이어 만들기, 단축키는 Alt 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레이어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이름을 제가 바꿔줄게요. 우선 이름은 제가 대문자로 CEN이라고 센터선이라고 해서 중심선을 만들 거예요. 컬러는 보시면 위에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 저는 컬러를 이 줄에 있는 것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센터선은 빨간색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건 약속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컬러들을 사용을 안 하고 여기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 이 빨간색, 이 노란색, 그다음 초록색, 하늘색까지는 모든 설계 사무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같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은 레드로 하고요. 근데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라인의 스타일이 있어요. 라인 타입이 있는데
라인 타입 같은 경우에 기본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센터선을 따로 만들어줘요. 센터선은 고르려고 했더니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들어가셔서 이때 내려가 볼게요. 여기 센터선이라고 있죠. 센터선이라고 있습니다.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율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센터선을 불러올게요. 그럼 센터선이 불러와지죠. 이때 OK를 누르면 이 센터선이 센터선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따 센터선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만들 거는 똑같이 New Layer Alt N을 눌러주셔서 그냥 바로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네, 제가 버튼을 눌렀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라인을 순서대로 해볼게요. COL 외벽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L은 외벽선, 가장 두꺼운 벽체선을 뜻해요. 노란색을 씁니다. 가장 두꺼운 선은 노란색을 쓰고요. 이때 라인 타입은 아까 센터는 센터선만 사용을 하니까 우리 기본적인 솔리드 라인으로 갈게요. 이게 한번 바꾸게 되면 그 다음 타입이 그 전에 있던 타입으로 함께 가기 때문에 바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다시 또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벽체가 바로 벽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할 창문인데 창문은 창문도 같이 이 라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약자인 WID로 쓸 거고요. 컬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많이 쓰기는 해요. 초록색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하늘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하늘색을 채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회사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할 만한 거는 그 다음으로 아까 우리가 벽체를 했는데 벽체는 외벽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벽 말고 기본적인 또 다른 내벽도 사용을 하니까 내부 벽체에 벽체는 제가 요 벽체는 WAL 월 벽체의 약자에서 WAL로 쓸 거고요. 이 벽체는 초록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그 다음에 굵은 건 초록색, 그 다음이 하늘색이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요번에는 제가 해치선이라고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해치선은 어떤 형태를 해치선이라고 하는지 이따 만들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해치선을 들어가겠습니다. 해치선은 9번 회색 컬러로 넣도록 할게요. 어떤 뜻이냐면 얇다는 뜻이에요. 얇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해치선은 어떠한 공간에 채울 때 사용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만들 거는 HID로 히든의 약자이고요. 뭐 하이드와 비슷한 단어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숨겨진다 라는 뜻이고 히든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숨겨지는 가려지는 선들을 사용할 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끝에 있는 선을 선택한다는 뜻은 가장 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든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피니시선 사용을 하고 피니시선은 이 9번보다는 조금 이 8번도 상당히 얇지만 그래도 이 9번보다는 조금 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선은 8번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글자를 써야겠죠. 그래서 글자를 쓰는 부분을
텍스트니까 TX까지만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는 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글자가 잘 보이니까 두 번째로 굵은 초록색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구를 배치할 건데 가구 배치를 하기 위해서 furniture의 FUR까지 사용을 하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컬러를 네 번째 컬러 하늘색으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치수를 표기할 때 디멘션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치수 디멘션 DIM으로 쓰고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마무리가 되면 완성이 된 거고 바로 끄셔도 돼요. 그 다음에 LA라고 눌렀을 때 작성된 게 완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저기 중심선, 이 중심선 센터선으로 적용을 했는데 센터선으로 그릴 때와 기본 다른 노란색, 제가 우선 노란색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 F8을 누르게 되면 반듯하게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반듯하게 오른쪽으로 1, 10, 100, 1000, 만 50, 한 1, 10, 100, 1000만 한 10m 거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기본 실선이고 센터로 했을 때는 지금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센터선입니다. 센터선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간격이 멀리선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까 LA 레이어에서 우리 아까 센터선 불러올 때 여기 센터선을 천천히 들어가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5배 큰 거, 2배 큰 거. 그래서 원하는 센터선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컬러에 따라서 나중에 출력할 때 해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 갖고 온 중간고사 도면 최종을 이제 보게 되면 요거는 뭐 안에 가구 같은 게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요 출력물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잠깐 하고 이따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우선 프린터로 들어갈 건데 프린트 모양은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출력할 때 제가 우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EPS라는 걸 만들어 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출력할 때 이 CTV라는 것 또한 제가 다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CTV를 우선 안 할게요. 오히려 뺄게요. CTV 안 하고 여기 기본 흑백 컬러로 이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 애예요. 흑백 컬러로 우선 설정을 할게요. 이 CTV를 왜 해야 되고 EPS를 왜 해야 되는지를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플로트 파일로 가셔서 해상도는 제가 A3 그 다음에 범위는 윈도우라는 거는 제가 직접 범위를 잡는 거예요. 뭐 여기 범위 잡으라고 표시를 해놨네요. 축척은 50대 1이라고 돼 있고 이 자체가 이 센터에 정렬되도록 한번 해주고 이거를 락을 풀어서 제가 50으로 바꿀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주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선의 굵기가 어떤가요? 다 같죠. 구분이 안 됩니다. 다 굵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선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CTB A3로 제가 활성화를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벽체는 두껍고요. 노란색 텍스트 아까 노란색 다음으로 굵다고 했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해치선 이걸 해치선이라고 해요. 해치선은 어떻게 가장 얇죠. 가구 또한 요거는 히든선 보시면 알겠지만 히든선으로 표기된 것 또한 상당히 얇게 표기되죠. 요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CTV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를 여러 도면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치에 대해서 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레이어를 열심히 만들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도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죠. 레이어라는 것은 이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 그 컬러들은 선의 굵기가 서로 다 다릅니다. 이 굵기는 본인이 직접 조절해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TB 혹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CTB를 통해서 굵기의 표현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우선 제가 차근차근 이제 설명드릴 건데 COL 아까 외벽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COL 외벽선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컬러로 되어 있고 출력을 했을 때 이 노란색이 유독 다른 선에 비해서 굵게 표현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해치. 해치라는 건 뭐냐? 요것도 이거 이제 패턴 피니시 마무리 선으로 했고 이 벽체 속에 들어가는 선을 해치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제가 뭐 테스트로 하나 여기다가 REC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볼게요. 해치선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우선 레이어는 해치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해치선으로 가고 이 상태에서 해치 H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시는 그 면에다가 클릭을 할 수 있어요. 클릭을 하고 완성이 되면 바로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 분명히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솔리드처럼 보여요. 확대해서 봤을 때 사선으로 보일까요? 그래도 잘 안 보이네요. 이때 여기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의 값을 제가 10으로 우선 늘려볼게요. 10으로 늘려도 큰 변화가 없는 듯 하네요. 제가 스케일을 50으로 하니까 이제야 뭔가 좀 보이네요. 500까지 해볼게요. 이제서야 사선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때 이 해치 패턴을 고를 수가 있어요. 나는 벽돌 모양을 한번 해볼래? 이 또한 사이즈를 제가 우선 5로 바꿀게요. 5로 했을 때 이렇게 1로 바꿔볼까요? 1, 2, 3.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는 그 스케일을 찾으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해치예요. 그래서 해치는 솔리드라는 것으로 빼곡하게 채울 수도 있고 이런 사선과 뭐 벽돌의 패턴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치가 들어간 선이고요. 그 다음으로 레이어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제 가구를 썼는데 제가 이 레이어를 왜 분리를 하냐? 레이어 분리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전구 버튼이 있어요. 말 그대로 레이어를 끄고 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해치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건 제가 아까 해치를 선택을 해서 바로 해치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제부터 만드는 레이어는 다 해치입니다. 그 색도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레이어를 켜게 되면 만약에 나는 이 중심선을 끄고 싶어. 그러면 센터선을 끄시면 돼요. 그럼 중심선이 꺼지겠죠. 나 치수, 디멘션을 끄고 싶어. 그러면 디멘션을 눌러주셨을 때 이렇게 정확히 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통해서 필요 없거나 무슨 불필요한 선들 다 꺼주실 수 있어요. 가구 또한 꺼줄 수가 있고요. 지금 퍼니처, 그 다음에 창문. 창문 하면 문이랑 같이 분리가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히든선. 그래서 히든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히든선은. 아까 우리가 따로 제작을 했을 때 LA로 들어갔을 때 히든선은 제가 따로 점선 표기는 안 했는데 요거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히든선은 하이드라고 했었죠. 히든선을 찾았는데 여기 히든선을 제가 우선 OK를 해서 이걸로 바꿀게요. 히든선으로요. 히든선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우선은 요 사각형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스미우시 주택은요. 지금 이게 1층 도면이에요. 1층 도면에서 봤을 때 우선 다들 불러올게요. 꺼준 선을 다 키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위에 상부에 브릿지가 있어요.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2층이 뚫려 있어요. 3층이란 개념이 없어요. 옥상도 다 뚫려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쪽으로 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점선의 뜻은 뭐냐? 위에 상부가 뚫려 있다라는 표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또 추가로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디멘션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디멘션 치수선은 어디에 있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너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요, 사선, 그 다음에 각도 여러 가지 값을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 우선 디멘션으로 지금 활성화를 했죠. 제가 직선으로 가볼게요. 클릭, 클릭 위로 당기면 바로 원하는 부위에 치수가 나옵니다. 나 정확하게 이 두께 알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당기면 150이라는 치수가 나오네요. 근데 이 글씨가 이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보기 좋지 않죠. 위로 당길게요. 이 글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표현 말고 뭐 다른 느낌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디멘션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이미지를 한글화로 좀 갖고 왔어요. 이 디멘션에 대해서 편집하는 창인데, 단축키는 여기다가 D라고만 쳐도 되는데, 혹시 이 D를 가끔 어떤 컴퓨터의 단축키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DIM 그 다음에 ST Y까지 쳐주셔도 돼요. 단축키를 그냥 간단하게 D라고만 써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이 창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보기 좋게끔 불러왔는데, 여기 첫 번째 선으로 되어 있죠. 아마 라인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컬러는 여기서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호 및 화살표에서 아까 우리 이 모양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문자라는 곳은 이 글자를 뜻해요. 여기서 문자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걸로 가면 여기서 요걸로 이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번째 motherfly라고 해서 편집 명령을 뜻합니다. 여길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컬러 색이 여기 있고요. 색을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어요. 난 빨간색으로 하겠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 끝에 이 심볼 모양을 나는 도트로 하겠어. 두 번째도 도트. 근데 도트가 생각보다 이쁘지 않네? 그러면 난 이 형태 사선으로 표기를 하겠어. 그러고 나서 텍스트, 글자의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의 이거는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글자 사이즈를 한 20 정도로 주겠어.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은 이 전체적인 스케일입니다. 이 화살표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굳이 텍스트는 건들지 마시고 여기 피트에 오셔서 이 전체 스케일을 건드시면은 이 화살표랑 글자랑 같이 커질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되어 있는지 0.00 이 두 번째 소수점짜리까지, 그 소수점은 여러분이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나와 볼게요. 그 다음에 라이너로 해서 치수를 가게 되면, 우선 제가 이거 잘못했죠. 센터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 지울게요. 여기서 아까 DIM 디멘션으로 해주고, 치수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 모양 자체를 우리가 사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형태를 바꾼 건데, 난 저 형태가 별로다. 그럼 다시 디멘션 스타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연결된 선도 아까 빨간색으로 했는데, 제가 여기 잡아주는 선은 같이 컬러를 맞춰주는 게 보기 좋겠죠. 컬러가 지금 다르니까요.
심볼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다른 모양 없나? 다른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양으로 해주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모양이 바뀌었죠. 뭐 그렇게 마음에 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선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을 때 제가 전체적인 스케일을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고 나서 나오게 되면 여기 사이즈가 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글자가 또 크네요. 난 요건 마음에 드는데 글자가 너무 크다. 다시 빔 스타일로 들어가셔서 편집창을 간 다음에 이 글자 텍스트에 오셔서 이 높이값만 줄일게요. 이 글자 잘 보세요. 아까 사이즈가 좀 컸죠? 2로 바꿀게요. 분명히 이 사이즈인데 닫으면 글자가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피트에서요. 텍스트 부분적인 글자 크기 조절할 수 있고, 혹은 여기서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멘션 스타일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부터 프린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EPS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A3CTV. 참고로 EPS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DWG to PDF로도 한번 바꿔볼 거예요. PDF로 바꾸면 여러분이 이 도면을 나중에 출력할 때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요. 이 PDF는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혹시 없다면 제가 이 파일을 올려서 어떻게 넣는지 만약에 없을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CTV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CTV를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교육 강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2강 레이어의 이해 및 설정 방법이라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첨부 파일로 A3CTV를 하나 받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요 밑에 DWG2 PDF는 이게 CAD에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있지만 혹시 없는 학생이 있을 걸 대비해서 우선 파일은 올려놨습니다. 이따가 넣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A3CTV를 다 받도록 할게요. 저는 받아놨습니다. A3CTV가 여기 받아놨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걸 왜 사용을 하는지 한번 도면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중간고사에 사용할 도면인데 이 도면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은 제가 분명히 선이 굵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프린터로 들어가서 여기 A3CTV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출력할 범위를 우선 제가 이걸 어떤 걸로 할지 형식은 정할게요. PDF 형식으로 우선 내보낸다. 그러면 A3 사이즈로 제가 찾아서 A3 사이즈 그러고 나서 범위 윈도우로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스케일은 50대 1이고 가운데로 배열을 하고 뭐 미리 보기를 한번 하게 되면 우선 선의 굵기를 보시면 여긴 선이 굵고 이 부분은 얇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구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CTV라고 합니다. CTV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제가 이제 이 CTV에 대해서 이게 이제 편집창이에요. A3 CTV의 편집창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컬러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선의 굵기를 뜻합니다. 노란색을 가시면 선이 굵기가 굵어지면서 옆에 치수가 늘어난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그때 수업할 때 노란색이 가장 굵고 그 다음 초록색, 그 다음 하늘색 이렇게 내려갈수록 얇아진다고 했어요. 특히 9번, 8번 이 선의 굵기는 제가 얇은 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부분은 이 노란색은 어딜 가도 다 굵게 사용을 해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설정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A3 CTB입니다. 회사별로 고유의 CTB 값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B를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로고를 들어갈게요. 로고를 들어가서 여기 프린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롯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스타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들 CTB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 아닌 애들도 있긴 하지만 CTB를 대부분 갖고 있고, 아까 다운받은 파일 있죠. 다운받은 파일을 폴더를 열으셔서 제가 CAD 화면을 잠깐 줄여놨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복사 그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파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이걸 파일을 출력을 하실 때 프린트를 들어가고 어떤 형식으로 내보낼지를 정합니다. 나는 PDF로 내보내겠다. 여기 DWG2 PDF로 내보내겠다. 출력물의 사이즈는 A3 사이즈로 정하겠습니다. A3 사이즈요. A3 사이즈로 범위는 윈도우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렇게 정한 범위로 출력이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도면만 딱 범위를 잡을게요. 이 도면만. 그러고 나서 가운데 정렬 CTB 값은 꼭 A3로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해상도가 이 출력물의 스케일이 여기 보시면 50분의 1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50분의 1로 하겠다. 50으로 하겠다. 50대 1 미리 보기를 한번 하게 되면 정확히 50대 1 스케일의 출력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면 바로 이 부분 프린트 하기를 눌러 볼게요. 제가 여기 수업 자료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1층 도면이에요. 그래서 1층 도면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PDF 파일로 확대 한번 해볼게요. PDF 파일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PDF 파일로 변환이 되면서 선의 굵기가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CTB라는 형식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 PDF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출력을 들어갔을 때 아까 우리가 CTB까지 넣고 얘를 DWG to PDF로 바꿔야 되는데 요게 만약에 안 뜨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파일이 없다면. 그래서 요거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프린트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는 어, 매니지 플롯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엔 바로 매니지 플로터예요. 매니지 플로터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린트 설치를 했으면 그 프린트 이름이 또 같이 뜰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DWG2 PDF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다운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얘도 없는 학생만 이거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PDF로 바로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는 EPS라는 형식을 만들 거예요. EPS는 지금 만드는 방법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포토샵을 할 때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EPS는 뭐냐? 우선은 만드는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프린터로 갑니다. 그리고 플로터, 메이지 플로터로 들어가셔서 아까 우리 프린트 그 DWG2 PDF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플로트 위저드로 추가를 할게요. 다음을 누를게요. 기본 내 컴퓨터, 이 마이 컴퓨터로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를게요. 플로트 모델은 그냥 기본 설정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버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대로 플로트 포트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 버튼을 가셔서 거의 건드릴 게 없어요. 계속 다음 버튼으로 가신 상태에서 대문자 EPS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다음, 저는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뜨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고 이게 생성이 될 거예요. EPS는 왜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파일로 갖고 있기엔 사실 PDF로 내보내는 게 오히려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판넬 작업하실 때, 그래서 판넬 작업을 위해서 EPS를 할 건데, EPS가 무엇이냐? 제가 이걸 EPS를 만들었어요. EPS라는 거는 그 파일 형식이에요. 뭐뭐.eps라고 됩니다. EPS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파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저장이 안 됩니다. 파일로 저장을 하시고, A3 형식으로 제가 똑같이 갈게요. 왜 자꾸 A3로 하냐? 우리 도면이 A3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서 볼 수가 있어요. A4는 사실 도면을 보기엔 너무 작아요. 윈도우를 해주고 제가 우선 범위를 체크를 할게요. 이거를 왜 꼭 맞춰야 되냐? 50대 1, 이걸 바로 출력했을 때 정확한 50분의 1 스케일의 도면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맞춰 주셔야 진짜 이 50분의 1 도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밀려 있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게 거슬리면 센터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바로 OK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이제 폴더 경로가 일로 한번 잡아서 그런지 2강 수업 자료로 가 있네요. 뭐 1층 이라고 그냥 쓸게요. 도면이라고 해도 되고 1층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토샵을 잠깐 준비했는데 오늘은 포토샵 할 건 아니에요. EPS를 왜 하는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EPS를 왜 하냐면 여기 1층 파일 형식 EPS가 맞죠? EPS라는 거는 뭐냐? 제가 새로운 뭐 창을 하나 만들게요. 뭐 사이즈는 뭐 한 600대 600이다. 해상도는 200 정도로 우선 맞춰 놓을게요. 나중에 할 내용입니다. 600에 600, 60cm, 60cm짜리 200 해상도의 판넬이다. 그러면 사이즈는 진짜 60cm짜리예요. 작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막 큰 건 또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해 놓은 EPS를 일로 갖고 올 건데 갖고 올 때 바로 드래그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드래그 해도 되는데 얘를 위에 상단에 불러올 때 물어봅니다. 이 도면을 이 사이즈가 맞고 이 사이즈예요. 이건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해상도가 72로 돼 있어요. 너 72로 할 거냐? 아니죠. 아까 판넬 해상도를 200으로 했었죠. 똑같이 맞춰 주셔야 합니다. 같은 해상도로.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나는 이거를 여기다가 끌어갈 거야. 어? 기존에 있던 거랑 사이즈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번거롭게 굳이 여기에 가져가서 다시 갖고 와도 상관은 없는데 바로 드래그하면 자동적으로 해상도가 맞춰져요. 200 판넬 해상도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맞춰서 가져와 줍니다. 갖고 온 형태가 정확하게 50분의 1 도면이에요. 이거를 늘리거나 줄이면 안 돼요. 얘는 50분의 1이에요. 60cm 플로터로 출력을 했을 때 스케일자로 됐을 때 정확히 50분의 1 해상도의 도면이 된 겁니다. 이렇게 EPS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넬 만들 때 배치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EPS 만드는 방법, PDF 만드는 방법은 이미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은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어,
PDF와 EPS 내보내는 거를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PDF를 어떻게 내보내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프린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같이 우리가 만들었던 EPS로도 내보낼 수가 있고 DW2 PDF로 내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로 할지는 지금 선택을 좀 할게요. PD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냥 이미지 파일로 갖고 있어서, 근데 이것 또한 포토샵이랑 호환이 돼요. 호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적으로 이 파일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A3 사이즈로 맞춰줄게요. 이때 A3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할게요. 혹시 이거 닫혀있는 학생 간혹 있어요. 이거 닫혀있는 학생 있는데 이걸 열어줄게요. 열면 이렇게 창이 커졌죠. 그러고 나서 범위, 이걸 범위라고 합니다. 윈도우로 해줘야 돼요. 윈도우는 왜 하냐? 그럼 창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이 범위를 직접 고르실 수 있어요. 직접 고를 수 있고, 난 정확히 이 도면만 할래. 이 틀이 지금 50분의 1에 맞춰서 제작된 게 아니어서 이 틀로 잡게 되면 좀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도면만 정확히 할래. 그럼 도면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센터로 잡아 볼게요. 센터로 잡고 사이즈는 나 50분의 1로 할래. 그랬을 때 CTB A3 CTB로 하겠어.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딱 이 상태를 제가 캡처를 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갈 거예요. 포토샵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온 상태에서 여기다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우선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이 이름 부분, 이름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제일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여기 1번이죠. 뭘로 할지, EPS로 할지 PDF로 할지.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혹시 EPS일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미 체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 안 되어 있을 때 EPS는 체크를 해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즈. 저는 A3 사이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출력할 때도 A3 용지로도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범위. 여러분들은 이걸 윈도우로 해주셔야 돼요. 윈도우 아까 하는 거 봤죠?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거고. 이 센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이거 번호 다 매길게요. 4번. 제가 이걸 이미지화 한 다음에 나중에 올릴 거예요. 얘 또한 센터로 체크해주는 거 5번. 센터로 체크해줬죠.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제가 이제 6번은 이 부분, 이걸 어떻게 풀었죠?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정확하게 그 도면이 50분의 1이다. 50분의 1에 맞춰서 요게 6번. 이거 이제 스케일 정확히 이제 맞춰주는 거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CTB. 제가 이걸 아까 이거 넣는 걸 연습을 한 게 이거였어요. 이 글자의 색에 따라서 굵기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 CTB 바꾸고 마지막으로 OK를 하거나 혹은 미리 보기를 눌러주셔서 확인을 하고, 이왕이면 미리 보기를 누르고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헷갈릴 순 있으니까 OK로 갈게요. OK로 가서 8번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내보내지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또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1층을 제가 PDF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2층 하려니까 이거를 또 바꾸고 얘를 또 체크하고 이걸 또 일일이 바꿔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죠. 그래서 네임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 창, 이게 무엇을 뜻하냐? 내가 최근에 사용한
그 값을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값을 체크해 주시고, 대신 윈도우는 바꿔주셔야 돼요. 나 1층 방금 했는데 이제 2층으로 갈 거야. 2층으로 넘어갑니다. 2층으로요. 넘어갔죠? 이때 2층으로 간 거 체크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자동으로 잡혀 있죠. 이거 50분의 1로도 잡혀 있어요. CTB A3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어때요? 2층이죠? 1층 아니에요. 요것 또한 파일 바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은 2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인면도 할래. 그런데 평면도는 여기 축척이 5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층은 어때요? 인면도는 70분의 1로 되어 있죠. 다르다는 거죠. 제가 프린트 들어갑니다. 출력, 불러오기, 최근 거요. 그 다음 윈도우를 잡습니다. 제가 이거 틀은 지금 사용을 안 할게요. 이 도면만 범위를 잡았어요. 이때 어때요? 빨간색 불이 들어와야 50분의 1에 해당이 안 돼요. 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 맞추는 걸로 체크했을 때 최대 64.73까지는 어떻게 돼보겠대요. 그럼 70분의 1은 충분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축척대로 적용을 해주면 정확하게 A3 70대 1이 맞게끔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척에 맞춰주시고 OK를 해주시고요. 요번엔 단면도는 5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 들어가셔서 꼭 이 축척을 잘 확인을 해주셔서 평면도 2개, 인면도 하나, 이 전체 하나요. 그 다음에 단면도까지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는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걸 EPS로 내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만 EPS로 바꿔주시면 되고, 꼭 플로트 파일을 꼭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 2강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영상과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